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밤늦은 시각에 또 파이코인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제 서운했던 얘기도 좀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 KYC 때문에 이제 저한테 또 질문 오시는 분이 오늘 또 계셔서 두 분 답해드렸고, 뭐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대로 해드렸고, 내가 뭐 또 다들 뭐 KYC 때문에 뭐 다 짜증이 나죠. 제 주변에 KYC 통과된 사람 거진 없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 부부 이 고집쟁이들이 정말로 너무나 아주 심하고 무식하게 KYC 하는 이유를 아, 이해하시게 되면 아휴 그래 뭐 잘 되게 도와주자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KYC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 2000년도 때 돈으로 한 20억, 20한 4억 정도를 투자했다가 뭐 홀라당 날려먹은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투자해서 만들었던 회사가 디지털 CQ라는 회사입니다. 로그세이버라는 게 있고 이게 시스템 접속 및 작업 기록 그러니까 시스템에 컴퓨터라는 게 이게 막 생겨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시스템에 접속이나 작업을 해갖고 로그 파일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위조나 변조, 삭제가 불가능한 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커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하고 로그 파일을 변조, 삭제하더라도 그 완전한 상태의 로그 파일을 DVD에 해놨으니까 반영구적으로 보존해 갖고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 개발한 천재가 있는데 어, 어, 이런 게 세상에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 뭐 연락이 안 돼요. 뭐 어디 가서 뭐를 하든지 뭐 잘 할 수 있는 친구니까. 아무튼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투자해서 만들 때는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됐고 이것에 근거해서 세상에 나오게 이게 지금 회사 이름은 뭐 DSN 테크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원래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전 1, 2 같은 거를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 상태로 있는데 그 친구가 죽지 않았으면은 나타나서 이거를 버전 1, 2 만들겠는데 뭐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인연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런 게 왜 생겼냐면 이게 뭐 오늘 중국이 미 국무장관 블링컨 방중을 앞두고 주중 미국 대사 차관보 메일을 해킹했다. 메일을 해킹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로그 세이버 같은 거에 이런 게면 어떤 IP로 접속을 해서 어떻게 해서 했다라는 거죠. 뭐 블링턴이 중국 갔다 온 게 지금 벌써 한 달도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도를 하는 건지 이게 어디를 돌아가지고 해보니까 중국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건지라는 게 이게 디지털 기록, 로그 기록을 갖고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정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가령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오늘 또 뭐 저한테도 이런 게 왔는데 전국에 유해물질 의심이 되는 국제 우편물 같은 게 이제 왔다.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오면 열어보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올해 거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해커를 양성을 하죠. 양성을 하고 뭐 군 단위로 뭐 그렇게 뭐 북한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해커 학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비트코인 같은 거 이제 뭐 훔치기도 하고 뭐 정보도 훔치기도 하고 기술 훔치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이거를 훔치긴 훔쳐. 그런데 니네 훔치면 잡혀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그때 20년 전에 디지털 CQ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 훔치려면 훔쳐. 니네 언제든지 잡힐 거니까. 그랬는데 그거는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도 돼 있고 북쪽은 막힌 데서는 하지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잡으려면 잡아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 큰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돼서
KYC를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한국이야 도망가지도 못하지만 뭐 배째라 국가들 있잖아요. 뭐 이란, 뭐 베네수엘라, 뭐 북한, 중국, 러시아, 뭐 배째 이런 거는 뭐 KYC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쪽은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KYC 제도라는 거를 금융기관에서 처음 만들었던 거죠. 금융기관에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금융기관에서만 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코인 하다 보면 이 파이코인 KYC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 금융기관도 아니면서 왜 금융기관처럼 하느냐라는 게 제일 지금 불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금융기관처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금융기관처럼 해야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 유럽에는 왜 소매치기가 많을까? 유럽에 정말 소매치기 많잖아요. 유럽 사람들은요. 유럽에 온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없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KYC 통과를 못하니까. 아니 뭐 어느 나라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왔는데 어디로 영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민을 받았는데 이게 인터넷 뱅킹을 못하는 거예요. KYC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KYC가 안 되니까 뭐 신원증명서, 여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소매치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먹고 살으라고. 그냥 관광객 뜯어 먹고 살으라고. 안 그러면 흉악한 범죄를 하거나 이번에 파리처럼 막 불을 지르거나 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치기 하면서 살아라라고 해서 그 대신 걸리면 안 되죠. 이렇게 두는 거란 말이죠. 여기 뭐 그게 원래 내면이거든요. 이게 뭐 내용은 그런 게 없던데 소매치기를 줄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소매치기를 줄이게 되면 살인사건 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매치기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뭐 가방이 찢어지고 뭐 양복 찢어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소매치기가 전두환 때인가 싹 없어졌어.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보호감호제도라는 걸 뒀거든요. 청소원 같은데. 그러니까 뭐 소매치기를 가지고 5년, 10년 징역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헌법상. 그러면 이제 소매치기다. 그러면 5년의 징역형에 5년은 더 보호 감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더 썩히는 거죠. 이 보호 감호 때문에 이거 한 번 걸리면 가는구나. 이래갖고 우리나라가 소매치기가 없어졌다고요. 그 전에 소매치기 무지 많았습니다. 뭐 아무튼 양복 안쪽 뜯기고 핸드폰 밑에 뜯기고 하는 거는 뭐 보통이었죠. 그런데 이 보호감호 제도를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없애버리게 된 거죠. 신용카드 같은 거를 또 현찰도 옛날처럼 많이 안 들고 다니고 이런 게 다 KYC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KYC를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유럽의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국가들 야, 돈 세탁 방지도 좋은데 이게 AML이 엔티 머니 론더링이거든요. 자금 세탁 방지법. 그다음에 KYC. 야, 좀 살살 하자. 살살. 이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KYC를 너무 빡세게 하니까 이런 게 지금 IT 혁명이라는 게 되고 핀테크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이게 한 2010년, 10몇 년부터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한 문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2010년이 넘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2008년도 생기고 값이 오른 게 보통 2011년, 12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KYC는 금융권에서만 됐지 다른 데서는 이게 뭐 KYC가 이제 비트코인이 무슨 화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트코인 10,000개 갖고 피자 2판 사 먹는데 그거 누가 훔쳐간들 속인들 신경도 안 썼었죠. 근데 이게 100만 원 가고 1,000만 원 가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게 이상해진 거죠. 암호화폐가.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이런 아까 로그세이버나 이런 데이터 CQ 같은 데서 했던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되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아까 데이터 CQ처럼 위조 안 돼, 변조 안 돼, 삭제도 안 돼, 삭제를 해도 걸려, 하고 싶으면 해, 다 잡혀. 그런데 한국 같은 데서는 다 잡혀지만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데는 신경 안 쓴다 이거죠. 나 잡아봐라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폐는 점점 커지는데. 이러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이 겐슬러가 지금 SEC 위원장 만들면서 이제 말이 많았었죠. 2011년부터. 근데 이 사람 어제 그랬어요. 암호화폐 업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식이다. 지금 톡 가면 되니까 한국 같으면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다 잡죠, 한국은. 근데 이게 뭐 미국이나 뭐 멕시코나 뭐 이렇게 뭐 중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지금 도둑놈들과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다. 이래갖고 이 사람이 계속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디지털 CQ 갖고도 안 돼. 블록체인 갖고도 안 돼. 그러면 역시 KYC밖에 없다. 역시 KYC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KYC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죠. 무법천지 크립토 감시 인력 10% 늘려야 된다. 감시 인력 10% 늘려야 된다. 미국 의원은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않으면 소매치기 범죄가 살인범으로 바뀌니까, 관광객 정도 돈이나 훔치던 애들이 살인 강도로 바뀌게 되니까 정치인들은 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인터넷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하던 KYC를 이게 지금 화폐 혁명을 하는 이 4차 산업시대에 여기서 모든 게 결제되는데, 이게 암호화폐가 화폐잖아요. 화폐인데 모든 화폐는 KYC가 돼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는 KYC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직업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가상화폐 무법천지 서부시대다. 이건 뭐 그냥 뺏어갖고 튀면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KYC를 지금 파이코인에서 KYC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 수표에만 일련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권 5,000원, 5만 원, 500원권에도 이렇게 다 일련 번호가 있어요. 파이코인의 KYC는 이거는 유저 네임이 누구인 사람이 언제 발권했다라는 게 여기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돈을 찍었으면 5,000원짜리건 1,000원짜리건 누가 찍었으면 이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발행한 돈이다라는 게, 아니 5,000원짜리 1,000원짜리에 번호가 필요하겠느냐고요. 1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도 아니고 수표 일련 번호라는 것도 그런데 화폐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암호화폐에 일련 번호가 없다?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1,000원짜리에도 있는데, 1달러도 안 되는 1,000원짜리에도 있는데, 이 화폐 일련 번호가 KYC예요. 그러니 이 KYC가 지금 무식하고 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그냥 천불 만불 가는 거예요. 천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커피도사님이 파이코인 학교를 만들었다 그러길래 댓글 달아줄래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전화해서 칭찬해 줬어요. 당신 훌륭하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무튼 이 4차 산업 시대에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 잘했다. 멋지다. 그러고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KYC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https://mindpie.com/ KYC 바 application 바 access
다음에 슬래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KYC 어플리케이션 자기가 왜 안 되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요 화면 정지해서 그대로 해보세요. 끄트머리 슬래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뭐 사용자 이름, 유저네임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골뱅이 SDW 2123. 그럼 여기다가 유저네임 그럼 요거 그대로 써주게 되고 여기 이제 왜 이런 게 지금 뭐 당신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나 지금 신청했는데 기다리다 지쳤다. 뭐 예를 들어서 빨리 하게 해달라. 이게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저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해줘서 그래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거지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 시스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답변에 요 지금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영어로 하셔도 되고 뭐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는 그 KYC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다. 이제 여기죠. 할 수 있는 사람. 요 true가 아니라 여기다 해야죠. I am able to start.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체크 표시하고 제출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HTTPS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고 지금 안 그러면은 제가 KYC 소명 신청서 열충님 요분이 하신 거를 좀 보셔도 되고요. 코니 후니 이분이 하셔도 되는 거 보고요. 뭐 다월드님 거는 그게 없지만 요 두 분 거에도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고 늦어지더라도 이거 화폐 일련 번호 찍는 거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거 해요. 이더리움이 이거 해요. 누가 이거 해요. 그러면서 우리 화폐 아니에요. 우리 상품이에요. 우리 증권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지폐가 증권이잖아요. 지폐가. 그러니까 우린 상품이에요. 비트코인 오케이. 비트코인은 오케이. 근데 나머지는 뭐야? 니네는 1년 번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번호. 지금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뭐 이 양반들이 이 고집쟁이들이 정말 너무 심하다. 너무하네. 너무하네. 무식하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이 가상 공간, 4차 산업 공간에서의 화폐 일련 번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KYC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서운하다고 그랬지만 야, 당신들 정말 훌륭하다. 성공하길 바란다. 그래야지 성공해야지 천불도 가고 만불도 갈 거 아니에요. 예, 늦었지만 영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